아토피로 오랫동안 고생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으실 겁니다. 아토피는 보통 완치하기가 어렵다, 병원약을 먹으면 그때뿐이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이때 강력한 힘을 보여주는 영양제 조합이 있거든요. 이 영양제 조합만 잘 활용하셔도 아토피를 거의 극복할 수가 있습니다. 그 핵심적인 아토피를 극복할 수 있는 영양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약들약. 안녕하십니까, 약들약의 고약사입니다. 화이팅 먼저 외치고 시작하겠습니다. 화이팅! 자, 오늘 영상은 아토피에 효과적인 영양제 딱 하나만 먹는다면은, 이런 걸 먹으면 아토피가 좋아집니다. 이런 영양제를 좀 말씀드리려고 해요. 영양제를 먹게 되면은 상당히 아토피 같은 경우는 빠르게 좋아질 수가 있거든요. 병원에서 활용하는 치료법들은 항히스타민제나 스테로이드 같은 증상을 좀 완화시켜주고 그냥 염증을 인위적으로 완화시켜주는 그런 조합, 그리고 더 심할 때는 면역 억제제 같은 걸 사용하기 때문에 건강에 사실 좀 많이 부담이 되거든요. 부작용도 분명히 많을 거고, 그에 비해서 이런 영양제를 활용한다면은 상당히 안전하고 건강하게 아토피를 조절할 수가 있습니다. 영양요법을 많이 공부하시고 많이 활용해 보신 약사님들이 가장 자신 있게 이런 난치 질환이나 이런 면역계 질환을 개선시킬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아토피고요. 저도 실제로 아토피 관련해서 많이 좀 개선시켰던 경험이 있습니다. 아토피에 왜 이런 영양제를 먹어야 되는지를 알려면은 아토피의 원인을 좀 알아야겠죠. 아토피는 그 원인 메커니즘을 공부하다 보면 너무나도 복잡하고 아직까지 명백한 원인이 밝혀지지 않았지만, 간단하게 이해하자면은 우리 몸의 면역계가 과항진되면서 면역 반응이 피부에서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피부가 염증이 생기거나 가려움증이 심해지고 비후가 생기면서 각화가 되는 그런 피부 염증, 습진 반응이 바로 아토피인데요. 이런 면역계가 과항진되는 아토피의 일반적인 원인은 그냥 다 아실 거니까 짧게 말씀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가족력, 유전적인 소인이 있을 거고, 그리고 면역 환경, 내 몸에 있는 장과 피부의 면역계의 문제가, 면역 균형이 깨지면서 발생되는 경우도 있을 거고, 외부로부터 들어오는 그 알러지 원들, 진드기나 개털이나 그리고 먼지 같은 거, 그런 것들이 내 몸에 알러지를 과하게 유발하거나, 아니면 내 피부가 약해서 피부 장벽이 약하기 때문에 외부 자극에 쉽게 반응하는 내 체질적인 게 문제일 수도 있고, 가장 좀 제가 집중하고 있는 부분인데, 만성 염증, 외부로부터 들어온 독소나 내 몸의 환경에 따라서 체내의 염증 수치가 높아져 있고, 미세 염증 수치가요. 그래서 내 몸에서 만성적인 염증이 지속되면서 내 면역계가 과항진된 상태가 유지되는 것, 이런 것들, 그리고 스트레스 같은 게 계속 반복되면서 스트레스로 인한 성인 아토피가 발생되기도 하고, 스트레스가 계속 반복되면 부신의 피로, 부신의 기능 고갈로 인한 염증 활성도가 높아지는 작용, 이런 것들이 일반적인 아토피의 원인이고, 대부분 가족력으로 많이 보고 있습니다. 아무튼 간에 자가 면역성, 그리고 과항진된 면역계의 반응으로 아토피 같은 피부염이 발생된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영양제를 어떻게 설정해야 되나, 핵심적인 가치를, 목표를 정해 넣어야 됩니다. 피부의 염증 반응을 눌러주고, 과항진된 면역계를 좀 눌러주고, 그리고 피부를 강화시켜주는 이런 쪽 컨셉으로 우리가 접근을 하면은 이런 아토피를 개선시킬 수가 있는 거죠. 가장 중요한, 그래서 영양제 딱 하나를 꼽자면은 바로 오메가3입니다. 오메가3는 계속 반복적으로 말씀드려서 또 식상하실 수 있겠지만, 강력한 이런 아토피나 자가면역성 질환의 무기로 활용하는 게 바로 오메가3입니다. 이 오메가3는 세포막의 구성성분이면서 이런 장벽을 보호해주는 역할도 할 뿐만 아니라 염증 활성도를 낮춰주면서 면역계의 과항진된 면역을 눌러주는 작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오메가3를 적극적으로 섭취하면 꽤나 강력하게 아토피가 좋아집니다. 중요한 점은 좋은 오메가3를 되게 고용량을 섭취해야 된다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성인 기준으로 오메가3를 EPA, DH 합 기준으로 우리가 얘기를 하잖아요. 그 기준으로 하루 최소 3000mg 정도를 섭취해야 돼요. 일반적인 좋은 오메가3가 한 알에 EPA, DH 합이 1000mg을 봤을 때 3알 이상을 섭취해야 되는 거죠. 이렇게 고용량을 6개월 이상 꾸준하게 부작용이 없다면 섭취해주면은 아토피가 상당하게 좋아집니다. 그리고 더 사용하는 용량으로는 6000mg까지도 흔하게 사용하기 때문에 알을 6알까지 먹어야 되는데, 알 먹기가 너무 힘드시면은 시럽 형태의 오메가3를 이렇게 떠먹어도 됩니다. 오메가3 나 먹고 있는데 아토피가 좋아지는지 모르겠는데요. 이런 분들
분들의 태반은 안 좋은 오메가3를 소량 섭취하고 있는 경우, 뭐 한두 알 먹어봤자 1000ml가 안 되는 그런 오메가3를 먹기 때문에 큰 변화가 없다. 물론 1000ml만 먹어도 좋아지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오메가3를 적극적으로 섭취해야지 이런 아토피가 좋아진다. 그리고 이제 오메가3에다가 플러스 알파로 같이 섭취하면 좋은 게 바로 GLA, 감마 리놀렌산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거는 오메가6인데 이 오메가6 이 감마 리놀렌산도 우리 몸에 그 아라키돈산을 억제하면서 피부 쪽에 염증 완화나 피부 가려움증에 되게 효과적이거든요. 그래서 오메가6를 오메가3와 함께 섭취하시면 상당히 시너지가 날 수가 있습니다. 제품을 좀 말씀드리자면 항상 잘 말씀드렸던 그 해외 제품 중에서 스포츠 리서 땡 트리플 스트렝스 오메가3를 하루에 3알 정도를 식후에 섭취하시는 게 좋고, 플러스 알파로 감마 리놀렌산, 이것도 마찬가지로 스포츠 리서 땡의 달맞이꽃 종자유를 같이 드시면 되는데, 이 달맞이꽃 종자유는 한 알에 1300ml의 달맞이꽃 종자유에 감마 리놀렌산이 한 120ml가 들어있는데, 그러니까 2알 같이 드시면 됩니다. 섭취하는 방법은 아침, 점심, 저녁으로 아침에 오메가3 하나, 감마 리놀렌산 하나, 점심 식후에 오메가3 하나, 저녁 식후에 오메가3 하나, 감마 리놀렌산 하나, 이렇게 식사 후에 이 정도로 세팅해 주시면은 아토피가 상당히 좋아지는 걸 알 수가 있고, 최소 4주 이상, 보통 6개월 이상 꾸준하게 부작용 없이 잘 맞는다면은 드셔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은 잘 맞는 기준이 어떤 거냐 이렇게 물어보실 수 있겠지만, 가려움증이 점진적으로 완화되고요, 피부가 살성이 점점 좋아집니다. 접히는 부위에 각화가 돼 있어서 막 많이 긁어가지고 피부가 변형돼 있잖아요. 여기에 점점 속살이 올라옵니다. 최소한 2주에서 4주 먹으면 그런 반응을 체크할 수가 있거든요. 그럴 때 이거 되게 좋은 반응이다 생각하고 6개월 이상 쭉 드셔야 됩니다. 약들약. 자, 그렇다면은 이 오메가3랑 이 감마 리놀렌산과 함께 같이 섭취하시면은 좋은 영양제를 쭉 말씀드리자면은, 두 번째 조합이 비타민 D, 세 번째가 바로 유산균입니다. 제가 염증과 이런 면역계에 좋은 조합을 ODU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메가3, 비타민 D, 유산균. 특히 아토피에 임상적 데이터가 꽤나 있는 조합이기 때문에 과학적 근거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믿고 섭취하셔도 거의 뭐 손해볼 일이 없고 부작용도 거의 없기 때문에 섭취하셨을 때 상당히 도움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비타민 D 같은 경우는 하루에 4000단위 이상을, 아토피가 심한 경우에는 6개월 이상 섭취하셔야 되고, 비타민 D는 우리 그 면역세포 중에 TH2, Thelper2 세포를 낮춰주는 작용, 그리고 Thelper1 세포를 높이면서 과항진대 면역계를 잡아주는 작용이 있어요. 그래서 비타민 D를 면역력을 위해서 섭취하시는 목적으로 충분하게 섭취하시는 게 중요하고요. 잘 아시는 것처럼 장내 환경, 장의 그 면역축이 있죠. 그리고 면역계 세포들이 많이 밀집되어 있기 때문에 장이 되게 안 좋고 독소로 가득 차 있다면은 우리 몸이 과항진된 면역계 쪽에 문제가 발생될 수 있고, 그러면은 이 아토피도 당연히 심해질 수가 있겠죠. 그래서 장을 잡는 게 면역을 잡는 거기 때문에 장에도 되게 좋은 유산균을 섭취하시는 게 좋습니다. 비타민 D 같은 경우는 그냥 용량만 보셔서 그냥 고르시면 돼요. 아무 제품이나 섭취하셔도 되고, 유산균은 좀 잘 고르셔야 되는데, 검증되어 있는 VSL 땡땡 뭐 그 제품도 좋고요. 해외 제품 유산균 중에서는 아토피 관련된 임상 데이터가 되게 많은 락토바실러스 람노서스 지지라는 그 유산균이 있습니다. 그 유산균이 아토피 관련된 레퍼런스가 되게 많은 유산균이기 때문에 이 유산균만 잔뜩 들어가 있는 제품을 하나 고르셔가지고 같이 섭취하셔도 아토피에 상당히 효과를 볼 수가 있고요. 이 제품의 이름은 그냥 해외 제품 기준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레이크 에뷰땡의 다이제스티브 서포트 프로바이오틱스라는 게 있는데, 200억짜리 락토바실러스 람노서스 지지균이 200억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 세 가지에다가 또 같이 먹으면은 더 좋아지는 아토피 영양제가 있어요. 근데 아니 하나만 먹으면 된다고 했는데 왜 여러 개 늘리냐 이렇게 말씀드리는데, 하나만 먹어도 되는 분들이 있고, 이게 사람에 따라서는 증상이 심하시거나 오랫동안 아토피로 고생하시는 분들이나 가족력이 있는 분들은 하나로 잘 안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랬을 때는 이렇게 여러 가지를 추가하셔서 나에게 맞는 걸 찾는 작업을 하셔야지 아토피를 장기적으로 확 잡을 수 있거든요. 자, 네 번째로 같이 아토피에 활용할 수 있는 영양제 조합은 바로 식물성 베타시토스테롤입니다. 대표적인 좀 임상 데이터가 많은 이 베타시토스테롤은 모두케어라는 성분이 있어요. 모두케어. 이 모두케어는 쏜 땡땡땡의 모두케어도 있고 이피땡의 모두케어도 있는데, 아무튼 같은 모두케어고요. 요거는 우리 몸에 그 항원으로 작용해가지고 T헬퍼 1셀, 아까 말씀드렸던 T 도움세포 첫 번째 걸 높이고 T헬퍼 2셀을 낮춥니다. 그러니까 면역균형을 잡아주는 거예요. 여기에다가 T헬퍼 17, T헬퍼 17 세포를 낮추고 T
T 조절세포 T레그셀을 높여주면서 자가 면역성 질환을 잡아주는 작용도 합니다. 보통 우리가 영양요법을 하면서 말씀드리는 게 T헬퍼 1셀과 T헬퍼 2셀의 균형, 그리고 T헬퍼 17셀과 T레그 세포의 균형이 되게 중요하다고 하는데, 이 균형을 잡아주는 게 바로 모듀케어라는 베타시토스테롤, 식물성 스테롤인데요. 이 식물성 스테롤을 꾸준하게 섭취했을 때 이 면역 균형을 잡을 수 있다. 이렇게 면역을 균형을 잡으면은 항암 작용도 좀 보여줄 수 있는데, 그래서 그 강아지들 항암 영양제로 이렇게 이걸 사가지고 강아지 먹이시는 분도 되게 많으시더라고요. 이 모듀케어 같은 경우는 하루에 3번, 공복 시에 하나에서 2알 섭취하면 되고, 저용량부터 고용량으로 차근차근 맞춰 나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좀 조합하면 좋을 영양제 같은 경우는 바로 소나무 껍질 추출한 피크노제놀, 그리고 비타민 C 이런 류가 항염증 작용과 면역계를 조절하는 작용을 보여주기 때문에 보조로 같이 드시면 좋은 보충제입니다. 이런 조합을 하시면 되고, 처음에 이걸 다 드시라는 건 아니고 그냥 오메가3랑 감마 리놀렌산을 함께 드시면서 비타민 D와 유산균 정도를 건강 유지 목적으로 같이 섭취하시면은 아토피와 같은 피부염에 상당히 강력한 조합이 되고,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거는 오메가3 용량, 감마 리놀렌산 용량 설정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 이걸 꼭 기억하시고, 오메가3 섭취할 때는 한 번에 고용량으로 하루에 뭐 3알, 6알 이렇게 먹으면 당연히 부작용이 생길 수 있으니까 한 알부터 점진적으로 내 몸의 상태에 맞춰서 차근차근 늘려가는 게 중요하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아토피를 개선시키기 위한 좋은 습관들을 유지하는 것들이죠. 먼지 잘 털고 환기시키고 알러지원을 병원에서 찾아가지고 그 알러지 원인을 차단시키는 거, 그런 것들이 정말로 중요하겠죠. 그리고 염증 유발인자로 작용하는 음식 중에서 탄수화물과 당이 많은 음식들, 그런 것들 당연히 조절하시는 게 되게 중요하고, 체중 조절이 되게 중요합니다. 지방세포가 많으면 지방세포 염증 분비한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체중 조절하면서 지방량을 좀 줄이시는 게 아토피를 치료하는데 상당히 도움이 되고, 당연히 술, 담배 끊으시고 운동 꾸준히 하면서 유산소를 통해서 내 몸을 건강하게 유지하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영양제를 통해서 내 몸의 물성치를 바꾸고 나서 그걸 유지하기 위해서 계속 먹기는 부담스러우니까 내 생활 습관을 교정하면서 뭔가 변화를 주는 그런 과정이 필요하다. 또 이런 질문도 많이 하실 것 같습니다. 아토피는 아이들에게 많죠. 성인 오면서 면역계가 바뀌고 면역력이 떨어지면서 노화로 인해서 아토피가 좋아지는 경우가 많은데, 아이들에게는 어떻게 적용시키냐, 이런 질문도 많으실 것 같아요. 아이들에게도 똑같습니다. 결국에는 오메가3 아이들 거 기본으로 좀 용량 높여야 되는데, 나이별로 좀 먹어야 될 용량이 다르니까 좀 디테일하게 근처 약국에 계시는 약사님에게 좀 상담 받아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고, 비타민 D랑 유산균, 특히 유산균 좋은 걸 사용하시는 게 되게 중요하고요. 오메가3 비타민 D 유산균을 조합해가지고 아이에게 먹이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특히 아이들에게는 식이요법, 과자 같은 거나 빵, 라면 이런 거 절대, 피자 이런 것들 많이 습관적으로 주는 경우는 절대 안 되는 겁니다. 자, 오늘은 아토피에 적용할 수 있는 영양요법, 영양제 조합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노파심에 또 한 말씀만 드리고 마무리 지을게요. 병원 가셔가지고 치료받는 거 되게 중요하고요. 병원에 대한 어떤 치료나 진단을 폄하하는 거 전혀 아니고, 대체요법으로 이런 영양요법을 활용했을 때 상당히 극적인 변화를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냥 단순히 스테로이드나 이런 면역 억제제를 오래 먹어서 부작용을 키우기보다는 이런 쪽으로도 활용해보면은 충분히 도움 줄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점 다시 한번 양해 부탁드리고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빠이요.